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삼성전자가 중저가 시장 공략을 위해 갤럭시 A52s 5G를 3일 국내 출시합니다. 갤럭시 A52s 5G 모델은 자급제와 이동통신 3사 모델로 출시되며 59만 9,500원의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색상은 어썸 블랙, 어썸 화이트, 어썸 바이올렛 3가지입니다. 이번 모델에 장착된 슈퍼 아몰레드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는 초당 120개의 화면을 보여줘 웹페이지를 스크롤하거나 게임, 동영상 시청 등을 이용할 때 더욱 부드러운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카메라는 후면에 6,400만 화소 기본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500만 화소 심도 카메라, 500만 화소 접사 카메라 등 쿼드 카메라를 장착했고 전면에는 3,2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도 지원해 흔들림이 적은 선명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A52s 5G는 IP67 등급의 방수 방진도 지원하고 있으며 45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W 초고속 충전도 지원합니다. 애플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른 조치로 앱 내 외부 웹사이트 링크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애플은 2일 일본 공정위 조사 종료에 따른 앱스토어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리더웹 개발자들은 자사 앱 내 웹사이트 링크를 걸 수 있게 됐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이용자 계정을 설정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리더앱은 디지털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등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 제공 앱입니다. 애플은 일본 공정위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이 같은 변경사항을 내년부터 전 세계 앱스토어 내 모든 리더앱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애플의 조치는 최근 국내에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전 세계적인 플랫폼 반독점 분위기가 형성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앱 결제 강제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완화된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간 애플은 개발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강요하고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옵션을 알리는 것도 막아왔습니다. 1953년 창간해 반세기 동안 남성 잡지의 대명사로 인기를 누려왔던 플레이보이가 NFT로 불리는 대체불가 토큰 아트 공모전을 벌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플레이보이 NFT 공모전은 창작 예술가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사진이나 동영상, 3D 그래픽 등 지정 형식만 갖춘다면 어떤 디지털 작품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출품 조건은 젠더와 성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공모전은 총 50작품이 최종 선정되며 이를 플레이보이가 NFT 작품으로 개발해 발표합니다. NFT 작품 판매 시 수수료를 제하지 않고 판매금은 모두 창작자에게 전해집니다. 공모전 응모는 9월 1일부터 다음 달인 10월 1일까지입니다. 10월 한 달간 심사를 거친 뒤 11월에 선정작을 발표합니다. 플레이보이는 올해 4월 NFT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니프티 게이트웨이와 제휴, 플레이보이 콘텐츠의 NFT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보이가 가진 방대한 양의 사진과 예술품, 저작물을 NFT 예술작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가 잠재적인 재앙이며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나는 가상자산 옹호론자가 아니며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 투자는 미국 달러 주도권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우리는 모두 달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호화폐에 대해 잘 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암호화폐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면서 암호화폐는 가짜돈이다,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기축통화의 위치는 달러에 있다고 강조하는 달러 우선주의자이자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판론자로 통합니다. 재임 기간 내내 가상자산이 달러의 위상을 위협한다고 경고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샤오미가 공식적으로 전기차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대규모 인력을 고용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는 샤오미 EV로 자본금은 100억 위안, 약 1조 8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샤오미 EV는 현재 300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으며 레이쥔 샤오미 CEO가 직접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샤오미 측은 전기차 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 5개월간 대량의 사용자 연구를 진행했으며 현재 전기차 제품 정의와 관련 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이나 신차 출시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지리자동차, BYD, 니오, 샤오펑 다수 기업과 국외 합작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초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전기차 시장 규모는 약 190만 대로 추정되며 지난해 대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 제네시스가 2025년 이후에 나오는 신차는 모두 수소 배터리 전기차 모델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는 연료전지 기반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 두 모델을 중심으로 한 듀얼 전동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2025년부터 제네시스가 출시하는 모든 신차들을 수소와 배터리 전기차로 출시하기 위해 고출력 고성능의 신규 연료전지 시스템과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 등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제네시스는 오는 2030년까지 총 8개의 모델로 구성된 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40만 대까지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네시스는 또 원자재와 부품을 비롯해 생산까지 모든 공정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올해 출시 예정인 전기차 GV60을 시작으로 향후 새롭게 선보이게 될 전기차를 통해 럭셔리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빅테크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승차 공유 서비스 시장까지 직접 규제의 손길이 뻗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규제 기관과 함께 중국 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디디추신과 T3, 메이투안 등 11개 기업에 대해 외탄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약 면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외탄은 정부 당국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불러 면담을 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목된 대상에 대해 집중적인 압박을 가하는 시장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이 승차 공유 서비스 관련 기업에 대해 외탄을 실시한 것은 이들 기업들이 승인되지 않은 차량과 운전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승차 공유 서비스 업계에 만연한 과장 홍보와 과당 수수료, 편법 운전자 채용,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불법 관행을 뿌리 뽑고 승차 공유 서비스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도입니다. 이 같은 규제 당국의 움직임은 최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주창한 공동 부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다음 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됩니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지금처럼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합니다.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매매의 경우 5천만 원 미만은 0.6%에 25만 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됩니다.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 원입니다. 2억 원에서 6억 원까지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6억 원 이상 9억 원까지 구간의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집니다. 현재 9억 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 원에서 12억 원까지는 0.5%, 12억 원부터 15억 원까지는 0.6%, 또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됩니다. 결과적으로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낮아지게 됐습니다. 전세가 6억 원의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